네, 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수력 원자력이 경주시 문무대왕면 장항리 본사 사무 공간이 부족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옛 경주대학교 부지 매입을 검토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한수원 지난 5일 날 공식 입장 밝혔는데요. 이 네. 본사 상주 인력 증가에 따른 사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옛 경주대학교 부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역 주민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또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확장하는 사무 공간으로는 그러면 몇 명이 근무를 하게 한다는 계획인가요? 일단 한수원 계획은 새로 마련하는 사무 공간에 현재 본사 근무 인원 가운데 한 400에서 500명 정도를 음, 근무하게 할 계획입니다. 네. 수출사업본부 신설 또 양수 태양광 발전 부서 정원 이런 이유 등으로 이 본사 근무 인력이 최근에 크게 증가하면서 사무 공간 부족이 심각하고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옛 경주대 부지를 매입해서 사무 공간을 확장하겠다는 게 한수원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이 본사 근무 인원이 많이 증가했죠? 그렇습니다. 한수원 본사는 부지 면적이 15만 7,100만 미터에 지하 1층, 지상 12층, 연면적 7만 2천 평방 미터 규모입니다. 2013년부터 공사를 했고 2016년 봄부터 이 서울에서 경주 본사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한 1,000명 정도의 본사 근무 인원이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음,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면서 현재는 협력사 직원을 합쳐서 약 1,8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경주 본사에 입주할 당시에 비해서 한 800명이 더 증가했다는 소리인데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한수원에서는 작년 8월 달에 한 220명 정도가 근무하는 수출사업본부 사무실을 정부청사가 몰려있는 세종시 인근에 충북 오송역 인근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옮기는 방안 검토했습니다만 실제 이행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어떤 정부와 접근성도 교통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고 또 경주 전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음, 경주 지역 바깥이 아니라 네. 이 경주 내에서 일부 공간을 확장한다는 게 한수원의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 경주대학교 부지 매입을 통해서 공간 부족을 해소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뭐 경주 도심에 여러 장소를 검토할 수 있을 텐데 왜 네. 하필 옛 경주대학교 부지냐 뭐 음, 이런 텐데 네. 한수원에서는 그 정부 부처와 접촉이 빈번한 수출사업본부와 같은 이런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부 부처하고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 옛 경주대 자리가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다. 음, 그래서 일부 부서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동시에 경기의 다른 어느 곳보다도 부지 매입이라든가 공간 활용도가 높다. 이런 점들이 아마 경주대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옛 네. 경주대학교 자리는 현재 KTX 경주역하고 한 3km 정도 거리, 또 경부고속도로 경주 인터체인지나 또 인근의 근천 IC 인터체인지하고는 모두 각각 한 5km 안팎에 매우 가까운 위치입니다. 또 네. 경주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건물을 새로 지을 필요도 없는 것 그리고 음, 부지 매입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들 이런 점들이 경주대학교를 매입하려는 그런 이유로 보이는데요. 네. 학교법인 원석학원소인 옛 경주대학교는 지난 2023년 원석학원 산하의 경주대학교하고 서라벌대학교가 통합을 하면서 신경주대학교로 통합 출범한 뒤에 학교법인 측이 서라벌대학교 자리를 통합 신경주대학교 캠퍼스로 쓰고 옛 경주대학교 부지는 일찌감치 매각 방침을 굳힌 상태에서 음, 더구나 지난해 4월에는 한수원하고 이 부동산 매매 가계약서까지 체결한 적도 있어서 한수원 입장에서는
부지 매입이라든가 공간 활용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곳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옛 경주대 부지를 매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뭐 교통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등의 이유로 이렇게 어 되고 있는데 현재 이 본사 건물 주변의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문무대항면 주민들의 반발 이게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네. 한수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절대 본사 이전이 아니다. 이전 용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사무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 공간 확보다 이런 점들을 크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현재 본사 소재지인 문무대항면 주민들은 이번 한수원의 공식 검토에 대해서 향후에 전체 본사 이전을 위한 사전 단계다 이러면서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주민들의 가장 가깝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장들일 텐데요. 문무대항면에는 20개의 리가 있고 그래서 20명의 이장단이 모이는 이장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장협의회 집행부의 관계자는 사무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주민들도 잘 알고 있다. 최근에 주차난 때문에 마을 어귀에 회사 바깥으로 주차하는 경우들만 봐도 또 일부 주민들이 목격도 했는데 실제로 사무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주민들도 잘 안다. 그러나 이 애당초에 한수원 본사가 이쪽 문무대항면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중교준이 방패장 건설 때 경주시에 약속이 있었고 특히 방패장 건설에 따른 위험 부담을 한수원이 주민들과 분담한다, 회피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100명이 빠져나가든 400명이 빠져나가든 본사 인원이 단 한 명이라도 현재에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정서다. 이렇게 네. 제가 취재를 하면서 통화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월요일 날 10일 날 양문의 이장협의회 정례회 때 이 문제를 두고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당장의 2, 3, 4, 5기 우선운전 계속운전 반대와 연계를 하거나 앞으로 고준위 방편물 원전 부진의 추가 정설 반대 이렇게 연계하자 이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은 양분면 문무대항면 발전협의회 쪽으로 대응을 미루고 이 장관협의회에서는 조금 공식 대응을 좀 자제를 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사무공간 부족이 문제라면 이 문무대항면 내에 제3의 장소를 선택해서 얼마든지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텐데 네. 경주대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민들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밝혔고요. 또 네. 문무대항면 발전협의회 사무국 관계자도 어제 한번 취재를 하면서 짚어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무대항면에 한수원 본사를 짓는 것이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논란 이런 점들 때문에 주민들의 상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 본사가 당장의 문무대항면에 경제적으로 덕이 되든 그렇지 않든 일단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만은 절대 안 된다는 게 대부분 주민들의 정서다라면서 반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다지 한수원의 계획대로 될지는 매우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옛 경주대를 일부 활용하는데 좀 현실적인 제약은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학교 용지를 만약에 업무 용지로 바꾸어서 만약 매각을 한다면은 학교 쪽에서 이 토지 비용 때문에 한수원이 주저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작년에 양측의 부동산 매매 가계약서 한수원하고 경주대학교 측에서 할 때 보면 지목이 학교 용지로 한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받기로 합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주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한수원이 그리고 이제 또 경기 전체의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점들에 보면 한수원 입장에서는 내심 경주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그래서 협력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바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주시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짚어보면 이게 이 하소원이 공식 입장을 밝힐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 수면 밑에서 경규 씨하고 크게 공감대가 있었다. 경 씨가 적극 나서겠다. 뭐 이런 점들이 공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한소원이 지난 5일 날 이런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이후에도 경주시에서는 그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그 입장을 그 하지 않고 있는 형편인 것을 보면 매우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네. 또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 현재로서는 그 2020 작년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때 그 선거 직전에 그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일면서 서둘러 취소했고 또 선거 과정에서는 김일현 후보 즉각 객한 감정 대립을 벌인 적도 있는 김석기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지도 현재에서는 매우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이어서 네. 이번에도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한수원의 옛 경주대 부진 매입 검토 관련 소식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은 경주시가 국유지와 시유지, 유휴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용도 폐지를 적극 추진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용도 폐지는 이 행정 목적 본래 기능을 상실한 그 국유지나 시유지를 대상으로 기존 용도를 폐지해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네. 일반 재산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 대부나 매각, 개발 이런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현재 한 행정재산 505필지 21만 평방미터 정도를 4월까지 일괄 용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 용도 폐지를 통해서 공공경제의 뭐 효율적 관리라든가 재산 활용 효율성 높이겠다.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산을 적재적소에 공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게 경시 계획입니다. 네. 또 경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이륜차 온라인 플랫폼 배달 종사자 안전교육 및 보호 장구 구입비를 지원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인당 10만 원까지 한 200명, 최대 200명까지 이렇게 그 말씀하신 안전교육 보호 장구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런 계획인데 네. 그 이륜차 배달 종사자 가운데 그 경주시와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소정의 교육 2시간을 이수하면 대상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지원 품목은 야광조끼라든가 팔꿈치 무릎보호대 소형 블랙박스 이런 안전장비에 한하는데 올해 시행해보고 지원 품목 단계적으로 확대할지 여부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한 주간의 경주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종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